손실이 3%에 닿는 순간 마이클 플랫은 트레이더의 자본을 절반 회수했습니다. 남은 자본에서 다시 3%를 잃으면 거래를 완전히 멈췄습니다. 두 숫자를 더하면 6%처럼 보이지만 초기 자본 기준 실제 손실 경로는 4.5%입니다. 오늘은 수익 비법보다 먼저 손실 권한을 줄이는 이 운영체제를 해부합니다. 계산의 반전부터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배정 자본 전체에서 3%를 잃습니다. 그러면 운용 자본을 절반으로 줄입니다. 두 번째 3%는 원래 자본이 아니라 남은 절반에 적용되므로 초기 자본 기준으로는 1.5%입니다. 첫 손실 3%와 더하면 총 손실은 4.5%가 됩니다. 이 숫자는 펀드 전체의 손실 보장이 아니라 특정 트레이더의 자본 회수 경로입니다. 이 철학은 젊은 시절의 큰 실패에서 시작됐습니다. 1987년 폭락 당시 그는 사실상 모든 자본을 주식에 넣었고 계좌는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는 포지션을 전부 청산한 뒤 가격이 크게 낮아졌을 때 다시 매수해 손실 일부를 회복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반등을 마친 일이 아닙니다. 먼저 살아남을 만큼 자본을 끊어냈고 다음 기회를 살 선택권을 남겼다는 점입니다. 플랫의 시스템은 4개의 문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정책과 유동성, 수급으로 가설을 세웁니다. 그 다음 같은 전망을 가장 낮은 위험으로 표현할 구조를 고릅니다. 새 뉴스 뒤 가격 반응이 가설과 같은지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손실이 정한 수준에 닿으면 자본 배분 자체를 줄입니다. 첫 세 문은 아이디어를 고르고 마지막 문은 잘못된 아이디어가 조직 전체로 번지는 것을 막습니다. 보통 손절은 한 포지션을 닫는 행동으로 끝납니다. 플랫의 규칙은 한 단계 더 나갑니다. 손실을 낸 트레이더가 다음 거래에 사용할 수 있는 자본을 줄입니다. 초기 자본 100에서 3%를 잃으면 운용 권한은 절반으로 줄고 남은 절반에서 1.5%를 더 잃으면 완전히 중단합니다. 시장과 맞지 않는 상태에서 만회를 시도할수록 더 작은 자본만 허용되도록 만든 것입니다. 이 구조는 손실과 수익을 똑같이 다루지 않습니다. 손실은 자본 축소로 빠르게 닿지만 이익은 완충지대로 쌓아 상단을 열어둡니다. 플랫은 소수의 아이디어가 대부분의 이익을 만든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평범한 거래에 자본과 집중력을 소모하지 않고 가장 좋은 기회가 왔을 때 쓸 탄약을 남깁니다. 높은 승률보다 작은 손실과 큰 이익의 비대칭이 중요합니다. 플랫은 같은 거시 전망도 수많은 구조로 표현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금리가 내려갈 것 같다고 무조건 채권을 한 방향으로 사지 않습니다. 만기가 다른 금리의 차이를 거래하거나 옵션으로 최대 손실을 정하거나 관련 시장의 가격 차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구조가 가장 많이 벌 것인가 보다 틀렸을 때 가장 적게 잃고 맞았을 때 충분히 열려 있는가를 먼저 비교합니다. 보유 포지션에는 매입 가격과 본전 심리가 붙습니다. 플랫은 매일 종가에서 질문을 초기화했습니다. 오늘 처음 본 거래라면 이 가격에서 다시 시작할 것인가? 답이 아니라면 과거의 좋은 진입가는 보유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가설이 흔들리거나 포지션이 계속 불편하거나 훌륭한 아이디어가 약 한 달 동안 움직이지 않으면 나옵니다. 손실이 생긴 뒤가 아니라 시장이 가설을 증명하지 못할 때 이미 시계가 작동합니다. 플랫은 뉴스에 좋고 나쁨보다 그 뉴스 뒤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봤습니다. 나쁜 뉴스에도 가격이 버티면 매도 압력이 소진됐을 수 있습니다. 좋은 뉴스에도 오르지 못하면 기대가 이미 가격에 들어갔을 수 있습니다. 모두가 하락을 말하는데 가격이 오르면 숏 커버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펀더멘털과 추세, 뉴스 뒤, 가격 반응이 함께 맞아야 가설을 유지합니다. 블루크레스트는 전문 트레이더의 서로 다른 손익선을 모았지만 과거 상관관계만 믿지 않았습니다. 위기에는 금리, 달러, 유동성 같은 공통 요인이 서로 다른 거래를 한 방향으로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독립 리스크 조직은 무엇이 일어나면 가장 크게 잃는지 트레이더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종목별 손절보다 중요한 질문은 여러 포지션이 동시에 무너지는 하나의 사건이 무엇인가입니다. 이 원칙은 금융위기 전에도 드러났습니다.
은행 간 금리가 이유 없이 오르자 플랫은 작은 가격 이상을 은행의 높은 레버리지와 자금 조달 문제로 연결했습니다. 시장 중립 전략이 한 달에 약 5% 하락하자 중단했고 약 6주에 걸쳐 대규모 주식 노출을 줄였습니다. 이어 은행과 단기 금융상품의 상대방 위험을 줄이고 단기 국채와 유동성으로 이동했습니다. 핵심은 폭락 예언이 아니라 위험이 커질 때 실행 순서를 바꾼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같은 전망을 더 작은 최대 손실로 표현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매일 종가에서 이 거래를 새로 시작할지 다시 판단합니다. 첫 손실 뒤에는 포지션뿐 아니라 다음 위험 예산도 줄입니다. 그리고 여러 포지션을 함께 무너뜨릴 공통 사건을 찾습니다. 공개되지 않은 비밀 수식은 복제할 수 없지만 손실 권한을 줄이는 운영 체제는 복제할 수 있습니다. 좋은 리스크 시스템도 거버넌스와 이해상충을 대신 관리해주지는 않는다는 한계까지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